이승용의 요가 명상 에세이 나의 삶, 요가와 자연 1 중에서 수련은 정확하고 현실적이어야. 언젠가 한 사찰의 주지까지 지내신 어떤 스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선방에서 10년 이상 앉아 있었는데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스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님이 선방 수행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 오히려 어떤 집착이 생기지 않았나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을 참선해도 그냥 앉아서 집착의 생각만 키운다면 오히려 인체의 양기만 높아져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많다는 것은 인체의 오행에 있어 토기인 비위장에 병이 들어 생기는 현상인데 토기가 병들면 사람이 비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명상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인데 오히려 더 비현실적이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명상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명상을 제대로 수련하고자 한다면 몸의 원리를 먼저 이해해서 자신의 근기에 맞게 몸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며 수련은 현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련을 현실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현실적이라는 의미를 약삭빠른 행동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수련 못했으니 내일 2시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인가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수련을 못하면 어느 날 하루 종일 수련해야겠네요. 친구 사이에 내가 국수 5그릇 사줬으니 다음에는 5그릇 얻어먹어야겠다는 관계가 현실적인 것은 아니지요. 또 수련할 때 팔 돌리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팔을 돌리면 얼굴이 실룩거립니다. 그건 팔을 돌릴 때 우리 몸의 심장이 자극을 받아 심장과 연관된 얼굴의 근육으로 자극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는 팔을 30번 넘게 돌리는데도 얼굴이 아무렇지 않은데 어찌 된 것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굴이 실룩거리는지 아닌지 1000번 정도 돌려보시라고요. 끝을 가보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수련을 해도 몸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재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단계에 임계 수치까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요가 자체에 집착해서 요가병에 걸리면 더욱 안 되겠지만요. 또 수련을 하다 보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마다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팔꿈치가 쑤시거나 온몸이 쑤시기도 하지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몸이 얽히고 설킨 혼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는 거기에 추위가 와 있다는 것이지요. 춥기 때문에 뻣뻣해집니다. 시체는 온기가 없기 때문에 경직되고 뻣뻣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인 증상으로 넘어가게 되고 절인 증상을 고치지 못하면 그 다음엔 마비가 오죠. 이 마비가 심장에 오면 심장마비가 되고 뇌에 오면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됩니다. 그래서 마비까지 가기 전에 통증 단계에서 잡아야 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몸을 푼다는 것은 몸을 유연하고 나긋나긋하게 만들어서 숨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굳어서 몸이 경직되면 숨이 오그라들지요.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에도 운동과 충격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충격으로 의식이 각성된다면 이건 좀 곤란하지요. 설사 물리적인 충격일지라도 의식이 명료한 사람은 딱 얻어맞는 순간 내가 왜 맞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딱 맞고 왜 때려 하는 반응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서산대사가 소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도 그 순간에 전혀 다른 의식의 차원이 다가온 것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수련을 할 때 일어난 반응들,
즉, 근육과 힘줄이 뒤틀리고 신경체계가 움직이는 과정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흐름을 타야 에너지가 교류되고 변화하여 세포조차 각성되기 시작합니다. 아사나를 할 때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하는 것과 호흡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호흡에 맞추어 하다 보면 호흡이 몸을 끌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현실성입니다. 내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몸을 실험하지 않고서는 원리를 전수해 주어도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과 체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은 동작에 끌려가고 의식은 몸뚱어리에 끌려가게 됩니다. 지혜가 아니라 지식덩어리가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죠. 의식이 호흡을 이끌고 호흡이 몸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몸이 유연하여 쫙쫙 벌어진다고 동작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구리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령 개구리가 되고 싶다면 살아있는 동안 뱀을 많이 잡아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뱀을 잡아먹은 카르마로 다음 생에 뱀에게 잡아먹히는 개구리로 태어나겠죠. 여러분이 강하게 앞으로 숙이기를 완성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자세를 안 해도 되나요? 한번 완성됐다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나요? 낮과 밤이 바뀌듯 내 몸도 안 하면 또 굳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어차피 또 굳을 테니까 안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안 하면 삶이 더 고단해지죠. 굳었다 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몸은 서서히 좋아집니다. 수련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매일 안겨다 줍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서로 음양을 이루니 자신이 겪는 실패와 성공의 순환이 하루하루의 수련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찰하면 우리의 씨앗이 비록 작지만 반드시 우주가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정신적으로 고양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물리적으로 덜 지치고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일을 하면 우리 인생도 고달프지 않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동작과 숨이 깊어질수록 난해한 동작도 가능해지듯이 더 나아가 힘든 인생의 문제도 의식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몸과 마음에서 진실한 변화가 생깁니다. 요가를 한다면 매일같이 기존의 낡은 관념과 권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어차피 인생에서 겪는 개인적인 고난들을 피할 수 없다면 조급하게 극단적으로 문제를 몰고 갈 것이 아니라 한 박자 늦춰 깊은 호흡으로 의식을 가다듬고 자연의 흐름과 순리를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